자, 그러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트레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승객들이 사망했는지 아니면 생존했는지를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는 이렇게 놔두시고요. 테스트 데이터 한번 오픈을 시켜주시고, 이쪽에 지금 서바이브드 컬럼이 없기 때문에 맨 우측에 인버크드 옆에 서바이브드라고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주세요. 서바이브드 할 때 S는 대문자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바이브드 밑쪽에 892번 승객이 사망했는지 아니면 생존했는지를 0 또는 1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거고요. 89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 근데 전체에 있는 승객들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트레인 데이터에서 분석했었던 결과들 중에서 일단 성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봤었죠. 그 부분을 엑셀 함수를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남자면 사망을 많이 했고요. 여성이면 생존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를 함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일단 기본적인 함수식 중에서 조건을 설정해주는 함수 if가 있습니다. if 대문자 if를 써주시고 if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가로가 하나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별이 남자라면 사망했다 라고 예측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성이라면 생존했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게 if 보시면 로지컬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조건식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를 쓰신 다음에 첫 번째 값은 이 조건이 true, 참일 경우에 어떻게 반환을 시켜줄 거냐, 어떤 값을 출력을 시켜줄 거냐, 이걸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 콤마를 하나 더 쓰신 다음에 여기 value 언더바 if 언더바 pulse 있죠. 이쪽은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이 조건식이 false일 경우, 그러니까 부정일 경우에는 어떤 값이 출력이 되게끔 하는지 이걸 설정해주는 이런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은 성별 부분이죠. 이 성별 부분을 보시면 뒤에 2번 셀입니다. 이걸 클릭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뒤에 2번이 남성이라면 이라고 조건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는 표시를 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를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쪽에 메일이라고 이렇게 영문 똑같이 작성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설정했죠. 만약 D2번에 있는 셀이 메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성이니까 사망했다라고 예측을 할 겁니다. 사망은 survived에 0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콤마를 한 번 더 쓰신 다음에 만약에 해당 조건이 거짓일 경우, false일 경우에는 우리가 여성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생존을 했습니다 라고 1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보시면 892번 승객은 남성이죠. 성별이 남성입니다. 남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했다라고 지금 예측하는 수식을 이렇게 작성을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0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럼 이거를 이제 893번, 4번, 5번, 6번 이게 전체 있는 데이터에 다 적용을 시켜줘야 되죠. 쭉 끌어서 드래그를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쪽 우측 하단에 보시면요. 해당 셀 우측 하단에 보시면 네모난 점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수식으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893번 승객 같은 경우는 성별이 893번 승객에 맞는 성별이 들어가서 조건이 동작이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897번도 한번 보시면 897번에 맞는 성별을 우리가 조건식으로 넣어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건식을 하나 준 다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쪽에 있는 L번 셀을 다 삭제를 한번 시켜주시고, 또 다른 조건들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들 중에서 나이 있었죠. 나이가 0살 초과 10살 미만이면 생존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조건식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는 기호 써주시고 여기서 if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if 작성해 주신 다음에 괄호를 이렇게 한번 열어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작성하게 될 조건식은요, 나이가 0살 초과 그 다음에 10살 미만인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는 지금 식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한 번에 작성을 하기가 힘들고요, if 하나로만 작성을 하기는 힘들고, 여기에 논리 연산자인 AND 조건을 이렇게 써줍니다. AND 조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조건이 있으면 둘 다 참일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참으로 출력이 되는 논리 연산자라고 여러분들이 뭐 초중등 교육을 배우시면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AND 연산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에 괄호를 한 번 더 열어주신 다음에 나이 컬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892번 승객의 나이는 2의 2번이죠. 이거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0살 초과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0살보다 크다 라고 조건을 하나 써주신 다음에, 다음 조건을 또 하나를 더 써줘야 되겠죠. AND 연산으로 진행이 될 조건이니까 하나를 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두 개가 아니라 3개, 4개 쓰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AND 조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 조건식들이 다 참을 만족을 시켜야 최종적으로 참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 두 개죠. 나이가 0살 초과했다는 조건이랑 10살 미만인 조건, 이 두 개를 설정을 한 다음에 이 두 개에 맞아 떨어진다면 생존을 했다라고 출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2의 2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살 미만이라고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살 미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AND 조건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이게 우리 if 조건에 보시면 로지컬 테스트 여기 있는 조건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true일 경우에 출력되는 값, false일 경우에 출력되는 값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쪽에 콤마를 하나 써주시고, 만약에 나이가 0살과 10살 사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트레인 데이터에서 분석했던 결과로는 생존한 비율이 더 높았죠. 그래서 생존이라고 1을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 다음 당연히 false일 경우에는 사망했다라고 0을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f 조건식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고요. 엔터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면 892번 승객의 나이는 34.5살이죠. 뭐 실제로는 0.5살은 없긴 한데 이거는 데이터가 이제 일부러 잘못 넣어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살에서 10살 사이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에 점 두 개, 점 네모점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0살에서 10살 사이인 값들만 이런 식으로 생존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나이에 대해서도 한번 결과를 예측을 해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해봤던 게 있죠. P클래스, 객실 등급에 따라서 사망과 생존을 예측하는 분석들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P클래스도 한번 분석에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P클래스가 3등급이고 성별이 남성이라고 한다면 사망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었죠. 아까 트레인 데이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남성에다가 3등급인 승객들은 사망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함수식으로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if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 P클래스가 3등급이고 성별이 남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조건이 두 개가 되겠네요. 두 개가 되니까 AND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AND 이렇게 써주시고, 일단 P클래스는 B의 2번 셀이죠. 클릭을 한 다음에 얘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이라는 조건식을 이렇게 하나 줄 거고요. 그 다음 콤마로 두 번째 조건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이제 성별이죠. 성별 D의 2번 셀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큰 따옴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남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번째 조건식을 써주신 다음에 AND 조건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실 등급이 3등급이고 남성일 경우에는 사망했다라고 예측을 할 거니까 true 값에는 0을 출력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false에는 1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마무리한 다음에 실행시켜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출력되는 결과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0 또는 1이라고 출력이 쭉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한번 확인해 보면 895번 같은 경우는 사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피클래스가 3등급이죠. 객실 등급이 3등급이고 성별이 남성입니다. 그래서 사망했다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896번 같은 경우는 생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객실 등급은 3등급인데 성별이 여성이죠. 그래서 AND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1이라고 생존이라고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진행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트레인 데이터를 분석하신 다음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테스트 데이터에 승객들의 사망과 생존을 예측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바이브도 하나 다시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AND 조건이 아닌 OR 조건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R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조건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맞다라고 하면 true로 출력이 되는 이러한 논리 연산자입니다. AND 같은 경우는 둘 다 true여야만 true로 출력이 되는데 OR는 하나의 조건만 맞더라도 참이라고 인식을 하는 논리 연산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 if로 시작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P클래스가 1등급이거나 성별이 여성이라면 생존하고 아니라면 사망한다 라고 조건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 보시면 객실 등급과 성별을 분석했던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일단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존한 비율이 엄청 높죠. 그리고 등급 P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인 경우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른 등급에 비해서 생존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OR 조건을 통해서 예측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스트로 돌아오신 다음에 if 써주시고, 이번에는 AND가 아닌 OR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렇게 가로를 열어주시고 여러 개의 조건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P클래스가 1이라고 했으니까 P클래스는 B의 2번 셀이죠. 2번 셀이 1이라면 이라는 조건 하나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 하나를 더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성별이 여성이라면 성별 같은 경우에는 D의 2번이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써주시고, 여성이라면 female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이제 OR 조건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 해당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즉 P클래스가 1등급이거나 아니면 성별이 여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살았다라고 예측을 할 거기 때문에 1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false일 경우에는 0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로까지 다 닫아주시고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제 전체 데이터가 다 이렇게 데이터 개수에 맞게끔 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딱.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측한 결과를 Kaggle 사이트에 어떻게 업로드를 해서 정확도를 한번 확인해 볼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aggle 사이트에 올리는 출력되는 형태는 젠더 언더바 서브미션이라고 하는 이 파일 통해서 해당 규격으로 우리가 올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패신저 아이디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서바이브드만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예측한 결과, 트레인으로 분석한 다음에 테스트로 예측한 이 결과를 복사를 한번 해주시고, 복사해 주시고 젠더 언더바 서브미션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쪽에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붙여넣기를 하시는데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고요.
우클릭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 1, 2,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 이쪽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붙여넣기를 해주시게 되면 앞에 있던 수식까지 전부 다 붙여넣기가 같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한번 붙여넣기 해보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조건식들까지 전부 다 복사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컨트롤 Z로 되돌려 주시고 붙여넣기 옵션에서 값만 붙여넣기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0 또는 1로만 이런 식으로 다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젠더 언더바 서브미션 이거를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저장해 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첫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넘버 1이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하고 넘버 1이라고 쓸 거고요. 이제 성별로만 예측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젠더는 지워줄 거고 서브미션 언더바 넘버 1이라고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파일명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파일을 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장만 시켜주시고 꺼주신 다음에 파일명을 변경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젠더 언더바 넘버 1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캐글 사이트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캐글 사이트에 타이타닉 컴피티션 쪽으로 들어와 주시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서밋 프리딕션이라는 요 탭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클릭을 해주시면 페이지가 좀 변경이 되죠. 보시면 딱 봐도 여기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업로드 할 수 있는 칸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근처에 갖다 대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경진대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글에서 한 번에 하루에 10번만 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무제한으로 값을 올려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딱 하루에 10번까지만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을 한번 하시고요. 예측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젠더 언더바 서브미션 그 틀에다가 그대로 맞춰서 붙여넣기를 해주신 다음에 해당 파일을 여기 있는 해당 파일을 쭉 끄셔서 이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시면 파란색 바가 다 차게 되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뜰 겁니다. 체크 표시가 뜨면서 여러분들이 설정해 두신 이 파일명이 제대로 업로드가 됐다라고 하는 표시가 뜨게 될 거예요. 이 표시가 뜨시게 되면 그 다음에 밑쪽에 Make Submission 탭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스코어라고 이렇게 나와요. 테스트에 892번부터 1309번의 넘버를 가지고 있는 418명의 승객 데이터를 예측을 했습니다. 이 승객들이 사망할지 생존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한 그 결과를 넣어서 실제 정답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실제 정답은 캐글 사이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캐글 사이트에 있는 실제 정답과 비교를 해봤더니 0.705라고 하니까 지금 70.5%가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0개 중에서 70%니까 한 280개 정도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예측한 값이 워낙 이제 간단한 수식으로 제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한 70% 정도까지밖에는 맞출 수가 없었고요. 성별로 하시면 아마 76.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식들을 활용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를 좀 더 분석하셔가지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76.5%보다 좀 더 높이려는 시도들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정확히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예측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트라이를 하시면서 정확도가 몇 %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강의를 들으시는 주변의 학생분들, 동료분들과 같이 맞춰보시면서 분석한 값들을 공유를 하시면서 조금 더
나은 분석들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엑셀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맛보기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도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담당자 통해서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직접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번 수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